포토샵에서 색은 0부터 255 사이에 정수로 표현되지만 블렌더에서는 0부터 1 사이에 실수로 표현됩니다. UV 좌표도 0에서 1 사이에 있고 오브젝트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제너레이티드 좌표도 XYZ 주 각각 0에서부터 1 사이의 실수입니다. 심지어는 참과 거짓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도 1과 0에 대응되죠. 이 외에도 수많은 값들이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도 0에서 1 사이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 노드로 0에서 1 사이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값을 뒤집어주는 인버트 노드는 이미 있지만 이걸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앞으로의 이해에 도움될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건 0에서 1 사이입니다. 이 사이를 뒤집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0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넣으면 0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중학교 1차 함수 단원을 떠올려 보시면 이건 y는 1-x 그래프죠.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건 1-x 즉 1에서 입력값을 뺀 것과 같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인버트랑 똑같습니다. x-1이 아니라 1-x니까 서브트랙트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연결해야 되는 건 유의하세요. 3차원 값을 받으려면 매스 노드 대신에 벡터 매스 노드 쓰시면 되고요. 아무 이미지나 넣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인버트 노드처럼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노드가 0에서 1 사이를 뱉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0 아래로 내려가거나 1을 초과해서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블렌더에서는 까맣게 보이거나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어느 쪽이든 인간의 입장에선 이 값이 얼마인지 추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레이터 댄을 연결해보세요. 그러면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작은 값은 0, 높은 값은 1로 만들어줘서 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사실 그레이터 댄을 이렇게 경계값 찾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구역을 깔끔하게 나눠주는 특성을 이용해서 간단한 문양 만들기에 사용하는 게 보통이죠. 저도 그렇게 자주 씁니다. 보로노이에다가 그레이터 댄 쓰면 땡땡이 무늬 만들 때 좋고 왠지 좀 터부시드는 매직 텍스처에다가 쓰면 이외의 무늬가 만들어지죠. 저는 규칙적인 무늬가 필요하지만 땡땡이나 블럭은 좀 따분할 때 이런 매직 텍스처를 종종 사용합니다. 머스그레이브 텍스처는 텍스처인 주제의 범위가 -1부터 1까지입니다. 얘를 맵 레인지에 넣고 입력 최소를 -1, 입력 최대를 1, 출력 최소를 0, 출력 최대를 1로 적으면 말 그대로 -1에서 1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로 바뀌고 까매서 안 보이던 아래쪽 부분까지 잘 보입니다. 이렇게 맵 레인지 노드는 출력 범위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입력값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머스그레이브도 위에서는 -1에서 1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건드려보시면 이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범위가 얼마인지 모를 때 애드와 멀티플라이를 사용해 봅시다. 사용법은 먼저 멀티플라이를 어느 정도 높인 다음에 애드를 좌우로 흔들어서 화면에 경계가 보이는 지점을 찾습니다. 화면에 경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까만색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높인 뒤에 멀티플라이를 천천히 낮추면서 색 변화가 화면상에 다 보일 때까지 조절합니다. 이 방법이 유용할 때가 언제냐면 그라데이션 패턴을 만들 때인데요. 보로노이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더한 뒤에 그레이터 댄을 연결하면 이런 무늬가 나오는데 이때 이 그라데이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질지 조절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출력값의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맵 레인지 노드를 사용하기 곤란한데 이럴 때 그냥 애드와 멀티플라이 연결하는 게 더 컨트롤하기 편하실 겁니다. 트랙션은 입력받은 값의 정수 부분을 날려버리고 소수 부분만 출력합니다. 그래서 값이 증가해도 0부터 1 사이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죠. 트랙션은 프로시저럴 텍스처 만들 때 핵심적인 노드이기도 한데요. 지금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씬타임 노드를 쓰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시간값을 출력하는데, 여기에 프랙션을 연결하시면 0에서 1 사이가 반복됩니다. 범위가 0에서 1 사이니까 컬러 램프와 커브 노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좌표에 따로따로 움직임을 부여하면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1초보다 더 오래 움직이고 싶은데요 하시면 앞뒤로 멀티플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멀티플라이 해주시면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고, 뒤에 멀티플라이 해주시면 움직이는 거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컬러 램프나 커브 노드 등을 사용하려고 0과 1의 범위로 만든 것이니 그 전후의 값의 범위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파워 연결은 0과 1 사이라는 범위는 바꾸지 않지만 이 사이의 그래프 모양을 바꿔줍니다. 이적분 배우셨으면 X의 n제곱골 그래프 개형을 보셨을 텐데, 여기서 0에서 1 사이의 범위만 생각한다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만 남습니다. 지수가 1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에서 1 사이면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파워의 익스포넨트를 잔뜩 높이면 계속 0 근처에만 있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1에 도달하는 모양이 되고, 익스포넨트를 0에 가깝게 하면 0에서 순식간에 1 근처로 도달해서 천천히 1에 다가가게 되죠. 이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컨트롤한다는 건 꽤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한데요. 펌프맵을 예로 들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 갑자기 돌출되는 모양을 만들려면 파워 익스포넨트 1 이상 이렇게 0에서 급발진으로 높아진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면 파워 익스포넨트 0에서 1 사이입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그럴 거면 커브 노드 쓰면 안 되나요? 얘도 위아래를 블록 다 만들 수 있고 아예 커스텀 프로필로 뒤죽박죽의 모양도 만들 수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네, 그 말도 맞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복잡한 모양을 만들 때는 커브가 낫고 깔끔하고 부드럽게 변화하는 값이 필요할 때는 파워가 더 낫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레이 랭스를 이용해서 거리에 따라 색이 바뀌는 조명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직접 만들어 보셨으면 눈치채셨을 텐데 거리에 따라 색이 바뀌긴 하는데 변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뭐랄까 뚝뚝 끊기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거리는 0부터 무한히 큰 값까지 가능한데 컬러 램프는 0에서 1까지밖에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0에서 무한대를 0에서 1 사이로 매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파워 익스포넨트에 인풋을 연결하시고 베이스를 1보다 작은 값으로 해보세요. 아까는 입력값을 베이스 연결해서 x의 n제곱꼴이었지만 지금은 입력값을 익스포넨트에 연결해서 a의 x제곱꼴의 지수 함수입니다. 밑이 1보다 작은 지수 함수는 0부터 무한대를 1에서 0으로 매핑시키니까 이제 모든 범위를 컬러 램프로 컨트롤할 수 있고 실제로도 더 자연스러운 색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쪽이 1이고 먼 쪽이 0으로 뒤집혀 있는 점 주의하세요. 이처럼 크기에 제한이 없는 값을 0에서 1 사이로 가져와야 되는 경우는 지오메트리 노드 쓰실 때 꽤 많이 생기는데요. 제 이전 영상에서 총알 색깔이 거리에 따라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 지오메트리 노드로부터 거리 값을 받아와서 파워 노드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블랙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영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걸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 아니고요. 최근에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게 노드 연습용으로 좋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건 블랙홀이 아니라 이런 공간 왜곡 효과였습니다. 아이디어의 시작은 유리 재질을 IOR 1로 둘 때 트랜스페런트 같이 그냥 투명하게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의 바깥쪽에서 IOR을 2를 사용하다가 안쪽으로 갈수록 IOR 값을 증가시키면 점진적으로 왜곡이 발생해서 원물 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바깥에서 안으로 갈수록 값이 바뀐 노드로 레이어 웨이트가 있죠. 이 녀석이 어떤 놈인지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고 일단은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던 녀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어 웨이트의 페이싱 소켓은 가장자리에서 1, 가운데에서 0의 값을 출력하므로 일단 M 레인지 노드를 이용해서 0에서 1의 범위를 1에서 5 정도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IOR에 꽂았더니
가장자리 IOR이 1이 맞긴 한 건지 알 수 없게 전부 왜곡이 발생하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값이 1에서 5에 유지되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변화가 커지면서 큰 값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말해놓고 보니까 아까 들은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파워 노드입니다. 하지만 파워 노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어야 제대로 작동하므로 맵 레인지 노드를 지우고 서브텍트로 일단 값을 뒤집었습니다. 이러면 가장자리가 1이 아니라 0이 되지만 나중에 1을 더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파워 노드를 써서 계속 0이다가 안으로 갈수록 급격히 1이 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을 더해서 IOR에 꽂아주면 놀랍게도 그럴듯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번엔 그냥 2를 더하지 말고 맵 레인지 노드를 써봅시다. 0에서 1까지를 1에서 어떤 큰 값으로 매핑하면 또다시 놀랍게도 블랙홀처럼 가운데가 검은색이 되는데 이건 저도 왜인지 몰라요. 게다가 이 상태에서 고리를 만들어서 가운데 놓으면 또다시 놀랍게도 영화에 나오는 블랙홀처럼 왜곡이 되는데 이 역시 저도 왜인지는 모릅니다. 제대로 얻어 걸렸다 싶어 각 잡고 만들어 보는 게 인트로의 이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0과 1 사이를 컨트롤한다는 꽤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블렌더 내에서 사용하는 수학 관련 지식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전달드리는 게 효과적일지 연구 중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